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현실이 되면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꿈이란 것도 안타깝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언젠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사라져버렸다는 감각만이 눈을 뜨고 나서도 길게 여운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내면서 줄곧 누군가를 찾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감정이 불쑥 드는 이유는 바로 그날 별이 무수히 반짝이던 어느 날 밤, 그건 마치 꿈의 풍경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진심이 언제나 닿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감정이 가득하고 시간에는 이맞춤을, 비록 4차원이라고 놀림받는다 해도 그래도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인사를 하며 당신의 이름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알람 소리에 이른 아침 이부자리를 뒤척입니다. 인연의 끈을 던져보며 박차고 일어난 하루. 그런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 사실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호전몽,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정말 있더군요. 그러나 살다 보면 꿈이 아닌 꿈 같은 현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뉴스는 뉴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안 좋다고 격하게 반응하는 일상,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여느 집처럼 평범한 하루. 그런데 느닷없이 너는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황혼기, 이것과 저것의 경계이자 만남, 경계선에 걸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이름마저도 잊곤 합니다. 오컬트, 때로는 정신줄 놓은 것처럼, 거짓말처럼, 기억상실처럼 내가 아닌 딴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전생이니 다중우주론이니 떠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꿈과 현실의 경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란 못마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언제나 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심지어 카페라고 있는 것마저 자판기 카페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상을 지키고 싶고 그 평범함에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함이란 때론 지겹고 때론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키기도 어렵고 그것이 무너진다면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이 나게 되어 의미도 모르게 되어도 그 전통만이라도 살아남아 그 감춰진 비밀, 미야지미 신사의 중요한 사명을 전수하려 합니다. 무녀의 딸로 태어난 미츠하, 전통 의례에 따라 쌀을 머금어 침을 섞어 만든 술. 아무리 전통이라고 하지만 저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진 않습니다. 동생은 어차피 하는 거 영상을 찍어 팔아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지긋지긋하다 못해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시골에 살면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에 살면 시골에 살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못마땅한 현실, 그저 그것에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스스로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시에 사는 젊은 청년, 설마 이것도 꿈인가 봅니다. 뭔가 어색하고 남자답지 못해 보이는 제스처. 도대체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긴 꿈에 그리던 도시. 이른 아침에 신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점심시간에 등교를 하고 언제나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타키, 그는 말로만 듣던 카페를 처음 방문하게 되어 카페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꿈이니까 한껏 즐깁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일은 해야 하고 도대체 이 꿈은 언제가 되어야 끝이 날까요? 때로는 정말 빨리 꿈속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느질도 너무 이쁘게 잘하는 이 남자, 일기도 쓰는 이 남자, 그리고 짝사랑하는 이 남자. 순간 넌 누구니? 나의 존재를 묻던 메시지가 생각나 미츠하, 이름을 적고 잠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제는 친구가 보기에도 귀여운 남자였는데 오늘은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살짝 일상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미츠하, 그녀에게 일상은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둘이 닮은 구석도 있고 알고 보니 그림도 잘 그리는 남자. 그렇게 갈수록 수상해지는 일상 덕에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그 남자가 사실은 나였습니다.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게 현실. 늦었다고 화를 내는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마음이 몸을 앞질러 왔다고,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점점 알아갑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 서로의 서투른 웃음을 목표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내 마음껏,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만남을 만끽하지만 서로를 알면 알수록 서로가 서로를 서로에게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역경을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웃으면서 반격할 수 있다고. 나에겐 너 외에 다른 힘은 필요 없어.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한편으론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게 우리들의 관계인 것만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며 버럭 승질을 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안 만드는 걸까요? 그렇게 시간은 잘만 가고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혜성, 티아메트, 이렇게 별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답다 못해 환상적일 것입니다. 무스비, 시를 읽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무스비가 이곳에선 신이고 신의 이름인가 봅니다. 무스비, 시간의 흐름 그 자체, 실들이 모여 형태를 만들고 뒤틀리고 얽히고 때로는 돌아오고 멈춰서고 또다시 이어집니다. 그것이 무스비, 바로 시간입니다. 이들에겐 때가 곧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영혼과 매듭 지어지는 것 또한 무스비. 그래서 이들이 신과 인간을 위한 예식을 위해 미야미즈 신사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요단강이 그러하듯 카쿠리요, 즉 격리된 세상, 저 세상을 향해 강을 건너갑니다. 그 강을 다시 건너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쿠치카미 자케를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쿠피카미 자케, 그것은 나의 절반입니다. 자궁처럼 깊은 동굴에 신수를 바치고 돌아오는 황혼기, 그리고 곧 별이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미치야, 넌 지금 꿈꾸고 있지 않니? 삼신할매 같은 할머니의 정곡, 주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에 두 눈을 번쩍 뜨고 두 눈물은 주르륵 흐르며 일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수줍고 설레는 첫 데이트. 우리의 모든 첫 경험은 어설프고 어색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은 모두 처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수상하고 실수투성이라 오해하고 때로는 오해가 숨기지 못한 진실을 반영해서 현실은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점점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데이트가 끝나면 마침 하늘에서 혜성이 보이겠다는 미치야. 그러나 오늘은 별 한 점 없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날입니다. 이제야 전화를 시도하는 타키. 타키의 전화를 기다려온 미치야. 그러나 기다림은 언제나 애타고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 별이 빛나는 밤. 이별과 죽음, 그리고 머리를 자름. 그 모든 상징은 단절. 끊어짐, 헤어짐이라는 단절은 큰 충격과 아픔을 동반하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름다운 별이 하늘에 금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롭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별도 나뉘어져 별똥별이 되고 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두 번 다시 꿈과 같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억을 그려가며 그리워하고 그림을 그리며 그리움을 기억하려 하고 더 이상은 주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상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간절함은 결국 그것에 헌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서라고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마을 풍경뿐. 연락도 닿진 않고 어떤 근거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럼에도 무언가에 간절하고 미친 녀석에겐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론 거슬리지만 그러나 저런 빈약한 자료로 그 무언가를 찾기란 무리일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때로는 끝났다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또 이어지는 게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토모리, 그 아름답고 신비롭던 별이 떨어진 마을. 착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정말 진짜라고 믿었지만 명백한 사실은 3년 전 수백이 죽은 재해 현장. 언제나 진실은 부정하고 싶은 불편한 것. 그러나 기억뿐만 아니라 추억의 흔적조차 사라져갑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 보니 그 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만큼은 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정에서 변명과 합리화로, 아니면 귀신 들림이나 망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몰아갑니다. 결국 이름조차 잊혀진 존재,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손목에 있는 이 끈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언제 받은 것일까요? 간절하면 꿈이 응답합니다. 무의식을 통해 들리는 기억의 파편, 더욱 모여 형태를 만들고 뒤틀리고 얽혀서, 그리고 때로는 돌아오고 또다시 이어지는, 그게 바로 모습이, 그게 바로 시간, 그 시간의 강을 건너갑니다. 미치아의 반절,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こっちが俺彗星が落ちる前あいつの半分 그녀의 과거로, 그녀의 처음으로, 그녀의 생으로, 그녀의 관계로, 그렇게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 해서 그녀를 살리고 싶다 해로. 그렇게 다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꿈을 꾼 것은 이 둘뿐만이 아니었고, 그렇게 그런 꿈은 이어지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 별 볼 일 있는 일을 별이 만들었고, 이제는 별을 보는 입장이 아닌 그 별을 준비해야 하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를 향한 별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그녀로 아무리 애 써보았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그녀로 이 문제에, 이 현실에, 이 진실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리려는 남자와 미래를 본 여자, 그리고 과거에 이미 남자를 찾아왔던 그녀, 내 안에 들어왔었고 그에게 들어갔던 나.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바로 알아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보기에는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의 이름을 불러줬고, 그것이 비록 3년 전 일이지만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부릅니다. 종소리, 영혼의 울림. 그러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계가 하나 되는 황혼기. 널 만나러 왔어. 물론 바보 같고 변태 같지만 인연의 끈은 그렇게 이어지고 전달되어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며 이름을 서로 손바닥에 적어주자는데, 언제나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억이란 지독해서 기억하고 싶다 하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잊고 싶다 하면 화가 치밀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나게 합니다. 잊혀졌다면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원래 없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부숴버립니다. 폭파시켜버립니다. 하나 둘 희망의 불들이 꺼져가는 것만 같지만, 그렇게 사이비 광명이 꺼지니 진짜 불빛이 더욱 환하게 보입니다. 정신없고 바쁠 때 결국 그 사람의 이름마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더욱 분명하게 빛이 나는 진실의 별, 모두가 아름답다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구경할 때 그것은 결국 갈라지고 나는 바닥을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그의 이름, 난 널 좋아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현실이 되면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시간은 그렇게 돌아가고 줄곧 우리의 생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똑같이 평범하고 분주한 남들과 다름없는 일상이지만, 찾고 있던 게 그 누구인지, 그 어디인지, 아니면 그저 직장인지는 몰라도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혜성 재해로부터 8년, 이토모리를 찾아간 지 5년.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과거.
흐릿하다 못해 지어진 기억. 그러나 그 별의 이끌림에 집요하게 집착했고 다행히 그 마을 주민 대부분이 기적적으로 무사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우연과 행운이라는 진실. 도대체 나는 왜 그 사건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줄곧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만 같은 이 느낌만큼은 지울 수 없습니다. 종소리, 영혼의 울림. 그러나 인연은 스치고 스쳐서 닿는가 봅니다. 아련한 마음과 달리 돌고 도는 세상. 봄은 찾아오고 꽃잎은 떨어지며 그렇게 세상은 무심한 듯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함께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 조금이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만남을 준비하게 될까요? 저 역시 다만 시간의 끌림에 응답하며 시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냥함도 미소도 꿈을 말하는 법도 몰라서 저는 전부 당신을 따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면 됩니다.俺私も君の名前はそうだ、それにあんた私の胸触ったやろ。どうしてそれをあれを飲んだ。バカ変態。私も